자, 87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칼 8582 폭파 사건이 있죠. 예. 33년 만에 이 8582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팀이 있습니다. 대구 MBC 특별 취재팀 신병철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신병철 기자님을 포함한 특별 취재팀이 굉장히 큰일 하셨습니다. 예. 일단 큰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3차인가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총 4차까지 갔습니다. 4차. 네. 가서 이제 몇 번의 촬영 끝에 8582가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방송을 이미 대구 MBC를 통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미얀마에 있단 말이죠. 네. 방송국이 그 동체를 촬영하고 혹은 건지고 혹은 유해를 인양하고 그걸 미얀마 당국과 협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게 안 돼서 사실 그 MBC도 그랬고 다른 방송팀들도 추진하다가 그 동체 확인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당국과 미얀마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면서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 저희들 보도 이후에 예.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실은 미얀마 정부 쪽에 접촉을 해서 예.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남은 지금 정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찾은 이 추정 동체가 예. 칼 8582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겠죠, 당연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현지의 그 안다만 현역에 직접 가서 예. 그 엠블럼이 이제 새겨져 있는 예.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 잠수사가 직접 투입돼서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빼고도 예. 사실은 사고 조사 조사 1차 당사자가 미얀마입니다. 사고 네.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피해 그렇군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지 당사국이 미얀마이기 때문에 미얀마가 의지를 가지면 이제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잠수해서. 근데 이제 미얀마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적기였으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으니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미얀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잠수사를 투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미얀마 당국의 협조하에 우리가 잠수사를 투입할 것인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얀마 정부가 이제 답을 곧 주는 걸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유족분들은 이제 원하는 거는 예. 미얀마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나라 정부가 주축이 돼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좀 불신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민관 합동 그 수색 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유족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유족들은 오랜 세월 그 동체를 찾아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와 그리고 혹여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아무도 건들지 않았으니까 그 비행기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르는 유해를 수습해 달라는 요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미얀마 당국과 우리 당국이 협의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뭡니까? 일단은 이게 8582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추정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99%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99%까지 확신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2차로 지난번에 이제 그 엔진과 날개와 붙어 있는 부분을 이제 실루엣 부분을 촬영을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2월 초에 3차 수색 때 이제 그 또 다른 엔진 그 엔진과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엔진을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근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 모양을 이제 식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엔진 모양이
칼 858기의 엔진인 PNW JT3D 엔진 모양과 똑같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보잉 707 기종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 그러면 남은 건 이 보잉 707이 칼 858기인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그렇죠. 기종은 맞는데 혹시 다른 비행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종까지는 확인했고 그것이 대한항공 858기인지는 확인하는 작업이 남았다. 네.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항공사고가 858기 이후에 난 적이 없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2004년도에 이제 KBS 스페셜에서 나오는 그 태국 어선들이 이제 그때 대한항공 엠블럼이 걸린 동체를 인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거를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예. 인터뷰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건진 지역을 지도로 가리켰는데 예. 그 지역이 우리가 촬영한 지역과 일치합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그래서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99%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마지막 확인 작업이 필요하니까 대한항공 엠블럼이 이제 동체에 있을 테니 그걸 찍으면 이제 확인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네. 예.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이번에는 미얀마 당국의 협조하에 지금까지는 뭐 협조하에 한 것이 아니라 MBC가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협조하에 하게 되면 이제 잠수부도 대규모로 투입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 저희들 수색단장이신 이제 이종인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잠수사 한 4명 정도만 해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대규모로 구성하지 않고 4명 정도. 저희가 기존에 한 4차 정도를 이렇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물 같은 것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많이 대부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수사를 투입을 하더라도 위험성을 상당히 이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4명 정도의 잠수사들을 투입해서 한 3, 4일 정도만 하면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잠수사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기계를 넣어서 촬영해서 한계가 있었는데 직접 들어간다. 합의가 되면. 직접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파악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동체 착륙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해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유해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수습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예. 그게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투명하게 인양해서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동체 착륙이 거의 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 항공기가 공중에서 폭탄 테러에서 폭파돼서 떨어졌을 거라고 얘기들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행기는 바다에 떨어질 때까지 형체가 온전하게 유지돼서 바다에 동체 착륙을 했다. 그래서 형체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항공 전문가분들께서 저희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이 정도 형상이 남아있으려면 동체 착륙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858기가 무게가 30톤 정도 되거든요. 예. 사고 날 당시에 13,000m 고도에 있었는데 이게 자연낙하로 떨어지게 되면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면 형체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영상에 보면 이제 날개와 엔진도 있고 엔진하고 날개 연결된 파일런까지 다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동체 착륙이 아니면 이런 모양이 남을 수 없다고 보는 것들이 이제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형태로 바닥까지 떨어지게 됐고 그렇다면 그 동체 안에 유해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체 착륙을 했다는 의미는 바다에 추락할 때까지 조종사가 조종을 시도했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탑승객이 생존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벨트를 다 착용했을 것이고 착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유해가 유실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 촬영에서 그 주동체 그 객실과 화물칸에 있는 주동체도 촬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 그 주동체 안에 있는 이제 객실과 화물칸을 분리하는 들보와 지지대, 세로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해가 남아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대목만 하더라도 이때까지 알려진 사실하고는 다른데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정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동체가 온천한 상태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거라면 그동안에 이 칼 폭파 8.58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이 많이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조사도 이루어지겠네요. 저는 이제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사망자 숫자부터 시간부터 하나도 이게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추정 정도가 아니라 예. 처음 사고를 조사한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워낙 이게 이제 오래된 사건이고 기억 속에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지금 이 동체 촬영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조사를 해왔던 그 기자로서 한 가지 정도만 짚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일단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피해자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115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숫자가. 어떻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탑승한 분들 중에 예. 아부다비에서 내리지 않으면 이게 사망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그다음 사고가 나니까. 아부다비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예. 이라크에서 탑승한 분들 중에서 아부다비에 내리지도 않았는데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훈이란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출발한 비행기인데 중간 기착지가 이제 아부다비였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내린 명단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김승일 씨도 거기서 내린 거죠. 예. 그렇죠. 예. 김현우 씨하고 이제 또 다른 폭파범이었던 김승일 씨도 거기서 내린 건데, 근데 여기서 내리지 않으면 당연히 사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고 명단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공개한 사고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그 실종자 명단에는 그 이교훈이란 분이 안 계시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외교 전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교훈이란 분이 탑승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홍콩 교포고요. 예. 그러니까 이라크에서는 탔던 이교훈이라는 분이 아부다비에서는 내렸다는 명단이 없는데 최종적으로 희생자 명단에도 없다. 그러면 아부다비에 내렸는데 그 명단에서 지워졌거나 아니면 최종 희생자 명단에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 당시 이라크 대사관 쪽에서 그때는 그쪽 있는 외교 공간 쪽에서 확인을 그 이교훈이란 분을 다 확인을 했어요. 예. 그분이 언제 어디서 호텔에 머물렀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내용들을 조사한 내용을 예. 우리나라 이제 외무부에 외교 전문으로 보냈는데 예. 그게 작년에 이제 외교 전문에 공개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존재는 있었다는 건 확인된 겁니다. 존재는 확인됐는데 아부다비에서 내렸는지 혹은 쭉 타고 가다가 사망했는지가 끝까지 기록이 없다. 그게 지금 왜냐하면 정부 발표한 실종 명단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상하네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사망자 명단도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지금 오늘 시간이 그걸 확인하려고 연결한 게 아니어서 저게 따로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기본인 사망자 명단 혹은 탑승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그러면 물론 뭐 정부 당국 간의 협의니까 MBC 대구 MBC 취재팀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대략 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거 참 저희들도 참 예측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중간에 우기이긴 하지만 정부 당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기 중에도 이렇게 수색은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11월 29일이 이제 33주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우기 중이더라도 이게 잘 협상이 되어서 올해 안에 최소한 그 올해 그 우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좀 확인을 해서
칼 858기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11월 29일 33주기 되는 그 전에는 최소한 단 한 분의 유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 따로 스튜디오 직접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MBC 특별취재팀 신병철 기자였습니다.